네, 9시 19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또 강보합으로 돌아섰군요. 전반적으로 오늘 일진일퇴 눈치 보기 속의 공방전입니다. 코스피가 1.9포인트 상승세, 코스닥 2.6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예. 자, 코스피는 약보합 전환을 했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장과 종목을 아울러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진표 대표, 김기화 연구위원 계속 같이 합니다. 김 대표님. 네. 전반적으로 좀 관망 전략을 지난번에 제시를 하셨었던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관망을 하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좀 관망을 하고 오히려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지력은 비교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1920포인트, 1910포인트. 결국은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장기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지력은 확인될 수 있겠지만 일단 반등폭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리스크 관리가 일단 우선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들, 현재 어떤 강한 매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매수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소폭적인 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자체에 어떤 뚜렷한 포지션이 없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수 자체의 정체를 형성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이었고요. 지난주까지 꾸준히 2000포인트 하단에서 매달려 있던 그러한 지수들이 결국은 급락으로 나타나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 의 수급적인 부재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 지수 탄력성을 둔화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는 지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이동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적 반등은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 여기까지 본다면 그 탄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자면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종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의 경우에는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통신업종군들이 일부 반등이 제한되거나 거의 그 공방을 나타내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그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래도 주가 자체가 경직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보합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기에서는 안정적인 모습들이 일단 전기가스 업종이나 통신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특징을 본다면 일단 운수장비 업종에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군들의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군들의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사자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경직성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통업종, 보험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일단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이지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대적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업종군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버텼던 21이동 평균선 상단에서 버텼던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 탄력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 부담감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 공백이라는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매수세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은 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1900포인트 초반대 191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일단은 저가에서의 움직임들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보다 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반등이 전개된다 해서 매수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지력을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관점에서 밑에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기화 위원께서는 이제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갖자고 오늘 전략을 세워 오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 주식시장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전에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전차라든지 아니면 차화정 이런 대표 업종을 이렇게 꼽아서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관련 업종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는 바카라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바카라는 이제 바이오, 카지노 그리고 딴따라 엔터 관련주를 칭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만큼 이제 계속되는 유로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확인이 필요한 미국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인바운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바운드 산업은 성장성과 이익률 개선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경쟁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정비 비중이 하락을 하면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런 비용 구조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인바운드 산업을 정부에서 전략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은 중국인들의 비자를 단계적으로 이제 발급을 하는데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호텔 이런 공급을 증가를 하는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바운드 산업 중에서도 그 소비 지표랑 이제 인바운드 지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비 지표는 3%가 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는 3%가 증가를 한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매출 일으키는 이런 인바운드 지표는 12% 평균 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소지 흑자를 위한 인바운드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발급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인허가 건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국을 찾는 그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날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인바운드 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인바운드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물론 뭐 여행주 그리고 뭐 엔터 이런 관련주들도 꼽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이런 종목들이 아주 매력이 크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경쟁 상황을 좀 보시면은 GKL이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스토리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신다면 파라다이스 이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인바운드 산업은 12% 평균 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종일관 출발 전략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